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리포트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은 당분간은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주택시장 상황 변화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진단인데요.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싶을 정도로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고 있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가계 대출 추이를 보면 일단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이 되고 있는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8월이죠. 가계 대출 그때는 부동산이 좀 핫했는데 그때는 가계 대출이 월간 대비 한 10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었다가 이후로는 이제 뚝 떨어졌다가 다시 9월 이후에 조금씩 둔화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 소식이 나오고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면서 다시 이 증가폭이 늘기 시작했어요. 월간 이제 한 4조 원대로 이제 지난달에 늘었는데 이게 기준점을 보니까 한 5조 원 이상 늘면 과열 신호가 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경계선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변화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월에는 가계대출이 9천억 원 감소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종의 기저효과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증가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가계대출의 일종의 규제를 할 때 네. 은행의 총량 규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조 원을 이제는 대출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연말로 갈수록 대출이 줄어드는 거죠. 네. 반면에 연초로 되면 총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초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이 통계 보면서 제가 가계대출 총량이 얼마 될까 봤더니 한 2천조 이제 거의 임박해 왔어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주담대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이런 게 네. 이제 있으니까 1,900조 원을 넘었는데 이거 1,000조 넘었다고 우리가 좀 약간 굉장히 긴장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이게 이제 2천조 원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어떤 총량도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 저는 속도가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3, 4년간 굉장히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속도가 빠른 건 항상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지난해처럼 또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뭐 한국은행이 일단 급한 불은 좀 끌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DSR이잖아요. 네. 이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규제 강화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드는 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이 제도인데 이게 7월에 네. 예정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꽉 옥죄는 게 이제 프로그램에 돼 있는데 이 요인이 시장에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7월까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조 있기 전에 빨리 대출 받아놓자라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보면 뭐 그 8월, 7, 8월에 갑자기 가계대출이 뭐 9조 원, 10조 원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흐름을 보면 스트레스 DSR 전에 갑자기 이렇게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때는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적용한다고 하다가 2월로 그러니까 2개월 연장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심리적인 변화가 컸던 그런 기간이고요. 지금은 사실 예정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처럼 막 그거 오기 전에 갑자기 가계대출이 증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금리도 떨어지고 지금 일단 국내외 모두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도 불확실하고 지금 보통 강심장 가지지 않고는 집값이 이렇게 팍 껑충 뛰었다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대출을 이렇게 해서 사기에는 굉장히 좀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 법도 한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도 뉴스에서 보시면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가팔라졌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이러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불확실성도 크고 그렇죠. 사실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자산시장에서 리스크는 가격이 하락할 리스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변동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가계부채라든지 지금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나 리스크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동산을 이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금리가 오를 때는 굉장히 더 불안한데 금리가 동결되거나 내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좀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담이 적으니까 캐리 코스트에 대한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가 금리 인하가 왜 되는지를 사실 좀 살펴봐야 되죠.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진입하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기 침체된데 금리만 인하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한국은행이 어저께 이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인 통화가 흐름이 어떤고 지금 부채 상황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올해 가계대출 상황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 규제 해제, 토호제 해제 이걸 딱 적시를 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이제 지난달에 강남 삼성대치 청담 송파구 잠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해제한 뒤에 그 이후에 이것은 물론이고 마용성 마포용산 성동구도 인근 주택 토지 가격 주택 가격이 들썩이고 있었어요.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이제 쭉 퍼져나가는 거. 원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해당 지역에 임장을 해보시니까 실제로 가격이 호가는 이제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매매가 얼마 정도 진전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매매로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토제 허가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 근데 기대감을 누가 갖고 있냐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내 재산이 얼마나 밸류가 높아질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가 오르고 있고요. 네. 우리가 보는 모든 사실은 부동산 지표들, 특히 주간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를 보면 어떤 용어를 쓰냐면 거래 가능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호가가 올라가는 구간인데 이제 그게 실제로 거래되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파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가 지난달에 아직 이제 신고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389건이 거래됐어요. 이달에. 지난달에. 지난달에. 네, 2월 달에. 2월 달에. 근데 지금 3월 중순 물론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3월 중순인데 19건입니다. 3월에는 네. 오히려 줄었네요. 약간 엄청 줄고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실제로 호가는 올랐는데 이게 거래가 되고 있는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르는 현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이제 걱정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제 거래가 받쳐주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기에는 저는 거래가 받쳐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하면서 미디어를 조금 비난하면 안 되지만 이 보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호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 그런데 가로 열고 호가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고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도 있는데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S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 사이에 8억 원이 올랐다. 예, 그 사실관계를 보면 8억 원이 올랐는데 매매가 된 거로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한 건이 매매됐죠. 한 건. 네. 근데 그게 2월 25일 날 신고된 거, 2월 26일 날 30억 원이 신고된 거거든요. 예. 근데 2월 25일 하루 전에는요. 22억 원이 거래됐습니다. 8억 원이 오르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루 전에는 22억 원이고 하루 후에는 30억 원이 됐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어떤 추세적인 현상이냐. 그러니까 건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잠실 옛날로 따지면 1, 2, 3, 4단지인데 엘스 29, 32억, 30억 이게 다 호가가 오르긴 했어요. 호가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수십 건, 수백 건이 아니고 한두 건 정도가 이렇게 시세를 호가는 많겠지만 실제 실거래된 거는 이거는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주의를 좀 해야 돼요, 네. 사실은. 네. 강남권에 이제 고점 내지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많았지만 토호제를 해제한 거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여전히 많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럴 걸 알면서 왜 해제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성급하게 했다 이거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토지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원론적으로 따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뭐 묶어둔다는 뭐 이렇게 비난, 뭐 근본적인 비난이지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토지를 풀어도 뭐 이 정도는 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지 풀어도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상승률이 일대 그 해당 지역이 0.7%밖에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 안 됐다면 통계는 이렇게 잡힐 수 있는데 착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변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이 시점에서 한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재산권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재산권도 사실은 분명히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공의 목적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제도라든가 그게 공공의 목적이면 당연히 제한이 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토호제라는 건 일종의 투자 수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사실 도입된 제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을 보면 토호제가 해제되면서 오히려 거래권이 줄어들고 호가만 오르고 사실 시장이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요?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과연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가?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만약 이게 일종의 집값 상승의 어떤 기제가 돼서 기폭제가 돼서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했다가 바로 또 다시 규제하고 그러면 굉장히 욕먹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해제할 때도 발표를 뭐냐면 시장이 또 불안하면 다시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정책을 시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감안한 다음에 정책해야 되는데 그걸 도입해놓고 안 되면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책을 시험하는 상황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걸 꼭 정책 담당자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사를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강남 방금 말씀드린 지역도 그렇지만 4월과 6월에 여의도, 목동, 잠실도 대기하고 있어요. 토호제 해제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강남에 풀었네? 삼성대치 청담 풀었네? 그럼 우리도 풀어주겠네? 4월과 6월에 연이어서 게다가 핫한 여의도, 목동, 잠실에 네. 잠실 벌써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정을 매년 하거나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다시 검토해서 또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검토하면서 해제하겠다. 이게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예요.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강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반응을 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도 정치적인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호제를 푼 이유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거래를 줄이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추가적으로 토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이 지금 핫한데, 그죠? 압구정 재건축 정부도 때문에. 그러니까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네. 강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강남권에서 해제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 그 다음 순서 항상 그걸 봐왔어요. 강남, 마용성 그 다음에 노도관까지 확산이 되는 아파트 마용성 관심이 높아집니다. 일단 그리고 마용성 실제로 높아지고 거래가 되고 높아진 가격에 거래가 되면 외곽인 노도관까지 다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 전반적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쭉 올라가는 결과로 귀결이 될 텐데 번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이 거래가 받쳐주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죠. 그런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호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받쳐주거나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추세를 판단하는데 3월과 4월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3월과 4월이 만약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이제 추세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진짜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번지면서 그런데 3, 4월에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 상태에 끝난다면 조금 단기에 이런 변화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뭐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노동관까지 만약에 실제로 거래가 오른 가격에서 매매가 체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의 자금력을 가지신 분들이 전부 다 지방에 있는 매물을 팔거나 아니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다가 집을 투자를 하고 갭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그쵸.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울로 현상이죠. 가격이 올라지는 게 점점 더 짙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방의 지금 냉랭한 분위기가 더 냉각되고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 자산 일반 시민들의 자산 가격은 계속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실제로도 떨어지기도 하고 네. 이런 현상이 불거지면은 결국은 이게 국가 전체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양극화 이게 사실은 말이 우리가 계속 말을 해서 약간 뭐 둔감하게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일반 지방에는 지금 거의 뭐 악소리 날 정도로 맞습니다. 있는 분들은 이제 탈지방하고 모든 자본을 서울에 집중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일부 지역은 거의 집값이 한 5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 부채 문제도 생기는 거고 예. 뭐 이런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서울만 올라가는 현상이 이어지면 그러니까 수요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로 수요가 몰리면 지방은 더 어렵게 되고 지금 막 건설사들이 어렵거든요. 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전부 다 지방 때문입니다. 지방 때문에요. 예, 지방에서 미분양도 증가하고 네. 일종의 토지도 갖고 있는데 잘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건설사도 훨씬 더 어렵고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죠. 이걸 왜 해결을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문제 심각성을 알긴 아는데 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 저는 지금 이런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단돌이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주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좀 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이러면 그런 누구 주체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또 조율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건설업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한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통합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예를 들어서 뭐 거래가 잘 되기 위해서 막 규제를 막 풀어주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게 확산될 수 이게 있다는 거죠. 핀셋 규제라든가 뭔가 이게 이제 단편적인 어떤 조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서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일종의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많이 오르고 변동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어떤 것도 가능성이 있냐면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지방에서만 봤지. 네. 지방 일부 지역에서만 봤지. 근데 앵커님 저희 2022년도에는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 하락했어요. 강남 다 포함. 네. 이게 불과 2년 전이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죠? 뭐 그거는 너무 일부 단기간에 일어났던 짧은 시간의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대체적으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게 충격파라는 거죠. 네. 이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올해가 평균 3.65% 올랐다고 국토교통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작년에 올랐던 1.52%보다 2배 이상 공시가격은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시세 오른 건 당연한 건데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실제 가격이 오르면 뭐 공시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60%. 예, 69%. 시세 대비. 예, 예. 그래서 시세가 오르니까 일종의 공시가율도 오른 거고, 공시가율이 오르게 되면 일단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세금 내죠. 예, 그래서 보유세가 이제 증가할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가율도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가율이 거의 한 7%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 도봉구 같은 데 1%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는 거죠. 근데 1%대 상승은 어떤 얘기냐면 물가 상승률이 3%대지 않습니까? 보다 못 올랐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질 가격. 그러네. 이제 그것도 의미하고, 지방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대구는요, 거의 공시가율이 3% 하락합니다. 하락이에요. 네. 거기다 더하기 또 3% 해야 되겠네요.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충격이. 그래서 일단 지금의 공시가율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전세 가율을 보면 전세 가율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선행 지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17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율이 71%였었어요. 2017년에. 근데 지금은 지난해 보니까 53.9%까지 전세 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낮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낮을수록 이게 갭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게다가 요즘에 호가라고 하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쭉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전세 가격은 그걸 아직 안 따라갔을 거란 말이죠. 더 벌어졌을 거란 말이죠. 이러면 이제 갭 투자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이제 아파트 매매에 어떤 가능성 있는 잠재 수요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런 영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일종의 가격만 오르고 전세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 가격이라는 건 일종의 아파트의 사용 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로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보유하고 있거나 예. 전세 수요가 있는 건 없잖아요. 철저하게 실수요와 실공급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만 올랐다는 건 뭐냐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투자로 많이 거래되고 있다. 사용보다. 그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돈들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수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월간으로도 사실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서울에 특히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구매하실 분들은 올해 시장 어떻게 되니까 굉장히 어떤 때보다 좀 힘들다. 이 가격에 사야 되느냐, 이 호가에 좀 따라가 줘야 되느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매매를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상반기에 이런 뭐 토어제 허가라는, 그러니까 해제라는 큰 제도들이 큰 뭐 변동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 시장의 수요가 계속 줄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92,000호 정도 돼서 최근 한 6개월간 1만 호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네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죠. 뭐냐면,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면 매물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물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은 수요가 준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면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둔화되고 하락 가능성도 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을 그때 세우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물론 그런 어떤 학습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변동성을 고려할 때는 집값이 조금 더 진정됐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